오늘은 사이버펑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옷을 제대로 안 입어요. 맞아. 왜 그러는 거예요? 신체 개조를 할 건가요? 저의 예전부터 로망이었던 그 문어 팔 같은 거를 하나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개조를 할 수 있는데 왜 인간형? 그거부터 해야겠죠. 내가 주인공일 것이냐 주인공이 아닐 것이냐. 꼭 주인공으로 환생하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자, 과학기술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오늘 5화입니다. 네, 세상에 어쩌다 벌써 5화가 되었나요? 5화를 한번 찍었었죠. 아 맞다. 근데 이제 날려먹어서 5화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도 아주 모시기 힘든 우리 게스트 개굴님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렵게 왔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투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실 제가 환장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이버펑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이버펑크 세계에 빠져든다면 표현이 아니라 갑자기 거기에 떨어진다면, 소환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세계 전생 같은 거지. 맞아요. 갑자기 사이버펑크 세상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사이버펑크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사이버펑크를 좋아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 저의 영향이 있었나요? 나 조금? 조금 있었어요. 2년 됐구나, 어쨌든. 그렇지. 그래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DBU.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맞아요. DBU 그 게임 영상을 보다가 약간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 사이버펑크에 빠져들었다, 스며들었다. 맞아. 약간 그런 같은 류의 게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은 아니지, 한 작년인가. 그 사이버펑크 2077 그거를 한 몇 번 돌려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게 영상이 엣지러너를? 엣지러너 그거를, 그래가지고 영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저기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진짜로? 저기서 살고 저 약간 디스토피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고 싶다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계관인데. 근데 약간 여기랑 다를 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오케이.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모험을 하지만 나 같은 소시민이 가서 그렇게 모험을 할 일이 있을까? 그냥 취업을 해가지고 잘 사는 엔딩이지 않을까? 일단 세계관 소소하게.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SF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이버펑크를 환장합니다.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었고 너무 잘 알죠? 너무나도 제가 환장해 있는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블레이드 러너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DB휴 정말 재밌게 했고, 그것도 정말 제가 직접 하면서 진짜 몰입해서 했던 게임 중에 하나고,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가 원래 원작이 게임이에요. 맞아요.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인데 그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200몇 시간 정도밖에 안 했고 그리고 동물의 숲을 사이버펑크 도시로 꾸민 적도 있어요. 맞아, 봤어요. 정말 좋아하는 장르고, 부럽다. 매트릭스 당연히 재밌게 봤고, 그거 뭐죠? 레디 플레이어 원. 그것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블랙미러 정말 재밌게 블랙미러 봤고요. 시리즈가 맞아요. 블랙미러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펑크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예시로 보면은 산나비. 맞아. 산나비. 있나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정말 힘들게 그래서 했고. 저는 플레이 시간 길지 않아요. 한 6시간 하고. 하긴 했구나. 근데 찍먹만 하고,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근데 그만뒀어요. 사실 게임을 하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산나비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처음에 감을 못 잡겠어. 그거. 처음에, 훅 거는 거. 그게 약간 뭔가 익숙한 조작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닌 느낌? 그래서 맞아. 어떻게 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훨씬 재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쁘잖아요. 맞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 너무 그래서- 예뻐. 신비롭고 뭔가. 맞아. 연출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그래서 사실 픽셀 아트지만 전경을 보는 모습에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게임이 또 있고요. 사이버펑크는 사실 도시 전경과 압도되는 어. 광경이 또 매력이잖아요. 맞아요. 건물이 마천루라고 하나? 굉장히 높은 빽빽한 하늘이 안 보이는 마천루가 또 있고, 그리고 수많은 과학기술, 발전된 과학기술, 그것들이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도 일상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장르인데,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은 아직 없다고 얘기를 해보고, 거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사이버펑크와 가장 흡사한 도시에 가본 적이 있나요? 홍콩 아닌가요? 홍콩. 저 홍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홍콩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콩 가보셨죠? 홍콩 너무 좋죠. 근데 제가 홍콩 갔을 때는 한창 홍콩 시위했을 때였어가지고 제가 저녁 6시 이후에 집 밖으로 못 나왔어요. 로비가 이럴 수가. 폐쇄돼서. 그래서 야경을 못 봤습니다. 홍콩은 야경 보러 가는 곳인데. 그래서 저 경찰서 불탈 때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 뉴스로도 나왔었는데. 몰라요, 전. 홍콩 시위할 때 경찰서가 불탔어요.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이제.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야경을 전혀 못 보고 디즈니랜드에 와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죠? 몇 년도였더라? 2019년인가 18년인가. 사실 그때면 홍콩에 네온 사인이 많았을 텐데 진짜. 그거를 못 본 게 좀 아쉽네. 진짜 시장만 가도 낮에 아침에만 가도 네온 사인이 엄청 걸려 있었고 무슨 빨래 널려 있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그냥 길거리가 다 그랬었는데 켜진 모습은 못 봤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왜냐면 지금은 그 네온 사인이 다 사라졌어. 진짜 왜? 그게 무슨 코로나 때부터 규제 같은 게 생겼다 그랬나? 그러니까 워낙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약간 효율이 안 좋고 돈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홍콩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그러니까. 건데 그게 좀 없어졌다.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콩도 물론 홍콩이지만 도쿄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일단 그게 또 있고요. 중국에 충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안 가봤어요. 충칭이 세로 도시예요, 거의. 마천루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되게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이 건물이 있잖아. 1층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77층인가? 거기로 가. 뒷문으로 나오잖아? 그럼 땅이야, 그냥. 개미굴이네. 약간 그게, 그 메이플 스토리 개미굴처럼 세로로 돼 있어. 그리고 막 절벽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지하철, 열차가 건물 사이로 다녀요. 진짜 사이버펑크다. 정말 사이버펑크스럽고요. 제가 거기서 학회를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좀 충격받고 왔습니다. 와, 이런 도시가 있구나. 진짜 멋있다. 사실 그 학회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화려했다. 이런 느낌.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적인 게 사이버펑크에 가장 흡사하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정말로 우리가 그 세계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이버펑크가 뭔지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해야 됩니다. 사이버펑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무 어렵다. 근데 약간 너무 디스토피아가 가장 큰 키워드다. 사실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사이버펑크를 표현할 때 가장 좀 직관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이테크 로우 라이프라고. 기술 자체는 굉장히 발전해 있지만 삶의 질은 발전해 있지 않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권력보다는 기업의 힘이 더 세다. 이런 예시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은 다들 이제 우리의 생활도 조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상도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이테크와 로우 라이프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현실이 이렇게 일어난 걸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 대본에 안 써 있는데 조금 설명충이 돼보겠습니다. 좋아. 사이버펑크가 태동을 한 시기가 1980년대 정도가 됩니다. 이때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자본주의가 좀 더 강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뭔가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효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과학기술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때 드러났던 게 뭐냐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버블 경제 시대인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걱정이 만약에 이 상태로 기술과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어떤 사회가 일어날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가 아니라 약간 사기업. 시장, 기업과 어떤 그런 민간의 시장이 강해진다. 이것은 곧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기업이 정말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화려한 그리고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기술들은 그림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신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죠.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기업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약간 독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호의호식을 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영생을 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고요.
반대로 그 기술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술을 쓰고는 있지만 뭔가 정말 가난한 삶, 그리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굉장히 좀 하층민의 삶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 하층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되는 사회가 어떨까를 사실 그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사이버펑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본이 한창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보통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한국, 홍콩이나. 홍콩과 같은 동양의 어떤 나라들이 좀 강해지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동양 색채가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사이버펑크를 보면은 어떤 작품들을 봐도 거의 동양적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맞아, 걸로 봐야 무조건 되고, 한자 나오고. 일본 기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어떤 가장 그 뭐라 하지,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블레이드 러너의 타이렐사가 있고, 그리고 사이버펑크의 아라사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 옛날에 폰 케이스가 아라사카 폰 케이스였어요. 맞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 폰을 바꿔버려가지고 너무 아쉽다. 네, 지금 집에 있어요, 그거. 새로운 걸 또 샀어요. 소장해야지, 그래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아까 말씀하신 DB휴에도 사이버라이프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기업으로 등장을 해서 그 로봇의 사회, 로봇의 그 산업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일부 몇 개의 기업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거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가는 힘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경찰들이 굉장히 무능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부패 경찰들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사이버펑크를 보면은 뭔가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글로벌한 어쨌든 전 세계의 모습을 그리는 것보다는 국가도 아니지 한 도시 안에서의 삶을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초국가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도 되게 많이 돼 있고 전 세계가 한 기업의 손 안에 있는 세계관 치고는 되게 한 도시에서의 아니면 한 구역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전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건 없나 약간. 근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사실 그게 설명이 가능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버펑크는 디스토피아여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를 다루게 되면은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이버펑크에서는 우주로 잘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약간 달에 대한 로망 약간 이런 게 있잖아.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우주는 이런 그 과밀도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은 그 제한된 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이라고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그 엣지러너에서도 달에 가게 해줄게. 약간 달에 가는 것이 일종의 약간 유토피아로 가는 낭만이죠. 약간 어떤 최종적인 이들의 목적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도 우주로 가거나 아니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정작 나오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과밀도와 제한된 자원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연출상 해결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게 약간 그런 해결책이 만약 있어도 돈이 안 된다라는 기업이 악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돈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맞아요. 결국은 자본주의가 의지가 극단적으로. 없다. 사실 그들은 이미 지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해결할 필요가 없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달에 대한 로망, 우주로 가면 해결될 거다. 이런 그 로망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아르테미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SF 네네. 소설. 근데 그 아르테미스에서도, 스폰 아니겠지? 설정이니까. 아르테미스에서도 달에는 결국 부자들만 나가서 살고, 별장을 지어서 살고, 거기에 이제 조금 하층민들이라든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이제 뭐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은 설비를 하거나 약간 무슨 집을 도로를 정비하거나 약간 이런 노동자로만 갈 수 있다. 노예네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주 시대가 열려도 해결이 될까? 약간 어떤 시대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라는 조금 암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이버펑크의 세계관에서.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을 제대로 안 입어요. 맞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천이 이유가 부족한가? 천이 부족하지는 않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윤리관이 좀 박살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문신을 약간 하거나 음, 그래서 뭔가 사창가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나오는 그런 그 배경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주기 위한 이들의 성의식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게 많이 좀 박살나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조금 순화한 말이 없을까? 좀 다르다 어찌됐건. 좀 다르다. 음.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근데 약간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유희가 있을 텐데 약간 왜 그대로 회귀하는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아니면 뭔가 원초적인 욕망이라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들의 포인트는 일반적인 하층민은 굉장히 좀 불법에 가까운 일을 하고 살고 뭐 도적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그리고 해커라든지 해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엔 매춘부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그 매춘 사업이 크게 그려지는 게 사실 맥락상 너무나도 잘 맞고 사실 돈이 없는데 돈을 벌려면은 그런 쪽에 뛰어드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뭘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이들이 몸의 일부를 기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연출적 그치. 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아, 몸을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팔을 기계로 바꿔봤자 여기에 긴팔 입으면 안 보이잖아. 그래, 지금 이렇게 니트 후드 이렇게 입고 있어봐. 안 보이잖아. 그렇지. 여기가 기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연출적인 장치지. 뭐 꼭 그들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감독이나 작가들이 이렇게 뭔가 피부를 많이 변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면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들은 그럼 몸을 노출한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오히려 좀 돈 많거나 거기서 그려지는 돈 많은 귀족이나 아니면 부자들은 정장 같은 거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 오히려 그들은 옷을 잘 챙겨 입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신체가 굉장히 많이 개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까지만 해도 이제 윤리관도 현대와는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도시 외관, 풍경도 지금과는 너무너무 다르고 맞아요. 너무너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생활 양식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세계 전생을 하거나 이제 다른 세계에 떨어지면 여기가 대체 어디지? 하고 정보가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이버펑크 세계에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 세계가 사이버펑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뭐 밝고 찬란한 도시에 눈을 떴죠? 눈을 떴는데 여기 대체 어디지? 약간 그냥 인테리어가 잘 된 도시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사이버펑크 세계관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이 세계 전생에서 중요한 건 세계관을 알아채는 거잖아요. 여기가 사이버펑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아이디어가 좀 있나요?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여기가 뭐 그냥 발전한 도시냐 아니면 사이버펑크냐 세계관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루에 20명 이상 죽는다면 사이버펑크가 아닐까 나의 생각합니다. 내 구역에서 하루에 20명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지. 뭐 그게 워낙에 당연한 사회이고 그 일반적인 도시랑은 뭐가 다를까요? 일반적인 도시랑은 뭐가 이게 있겠다. 저는 애완동물이 많은 사이버펑크를 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그러네. 자연물이 없다. 자연이요. 그러니까 뭐 나무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자연은 없어요. 맞아. 동물이 안 나와. 이거 재밌는 건데 그 DB휴에 보면은 고양... 기사를 읽을 수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미션 중간중간에 잡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애들인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사이버 라이프사에서 로봇 동물들을 만들어서 로봇 동물원을 열어. 그런 설정이 있어 거기에. 이걸 귀엽다고 해야 될지. 근데 흥미롭지 않아? 그래도 그 세계에 가서도 인간은 동물들을 귀여워하는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렇다기보다는 일종의 사업이라고 나는 봐. 동물이 없으니까. 어찌됐건 그 정도로 동물을 보기 힘든 사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뱀을 갖고 있는 게 부의 상징이었던가. 사치. 애초에 실제 뱀도 아니었어 내 기억에. 로봇뱀이었어 내 기억에. 아무튼 그런 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없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방금 든 생각은
약간 사회 공공기관, 사회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공무원이 없다. 약간 이런 있어도 약간 내가 신고를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믿지 않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공권력이 약하면 사이버펑크일 것이다. 근데 그냥 밖에 나가보면 나는 알기 쉬울 것 같아. 그런가? 뭔가 사람들이 눈에 신체 딱- 개조를 했다. 아,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는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구나 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만약에 눈을 떴는데 사이버펑크 세계관인 걸 알아챘어. 뭐 방법이 어떻든 간에 알아챘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내가 누군지. 그렇지. 살아남는 전략을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이제부터. 자, 뭐부터 할 건가요? 저요? 저는 일단 제 상태를 확인할 것 같아요. 네, 약간 건강 체크라든지 오케이. 아니면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진짜 가장 흔한 설정이 약간 계약에 매여 있거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거나 그럴 수 있지. 굉장히 몰려 있어. 못 살거나. 그래가지고 대체 나의 상태는 어떤가? 경제 상태, 건강 상태, 약관 계약에 매여 있는 것은 있는지 약간 그런 걸 먼저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몸에 이제 개조된 곳은 없는지. 오케이. 건강 체크? 좋아요. 근데 일단 사실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 특성상 확률적으로 잘 사는 사람보다는 그치. 못 사는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해봤어. 근데 돈이 없어.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여기는 약간 언더그라운드야. 굉장히 좀 낮은 단계의 도시고 막 뒷골목 이런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뭘부터 해야 되냐? 저는 뒷골목에 살고 있다면 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왜냐면 언제 또 거기는 약간 내가 죽어도 언제 복수를 당하거나 사냥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엮인 사람들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범죄에 엮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들과 지내고 있는지 어떤 갱단이랑 엮여 있는지 어떤 갱단이랑 엮여 있는지 그럴 수 있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잖아. 맞아. 되게 갱단들도 많은 세계관일 거니까. 나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 조심해야지. 추적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단 그거부터 해야겠죠. 내가 주인공일 것이냐 주인공이 아닐 것이냐. 꼭 주인공으로 환생하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그치. 엑스트라 1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NPC나 엑스트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럼 사실 주인공인 경우와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조금 전략이 나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상 나는 사실 그 주인공처럼 엮이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하층민으로 엮이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존 확률이 높지. 아니 그냥 그럴 확률이 그렇게 태어날 확률이 그치 그렇게도 워낙 하지. 주인공은 한 명이고 뭐 엑스트라들은 워낙 많으니까 확률상 엑스트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치 그렇긴 하지. 그래서 나는 안전한 거는 나는 여기 떨어진 엑스트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생존 확률은 엑스트라가 보통 더 높지 않나? 주인공은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잖아. 근데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매일같이 죽는 엑스트라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어, 주인공이 워낙 안전할 것 많은 만큼. 같아요. 워낙 많은 만큼 워낙 많이 죽기 때문에 주인공 보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길 지나가다가 맞아서 죽을 가능성이 맞아. 높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어찌됐건 태어나서 상황 체크를 했어. 그랬더니 나는 약간 반항적인 캐릭터야. 예를 들면 해커라든지 아니면 용병이라든지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이미지라면 주인공의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막 반삭을 했어. 그렇지. 반삭을 하거나 몸에 문신이 많거나 약간 근데 그런 좀 느낌이야. 운동 능력이 좋다든지 그렇다면 당신은 주인공의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혹시 주인공인가라는 의심을 생존 확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럼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사이버펑크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메인 스토리에 엮여요. 맞아. 그러니까 날 때부터 너는 선택 영웅담을 해야 돼. 받았어. 이런 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음. 근데 뭔가 살다 보니까 좀 그런 사건에 엮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저기 뭐지? 매트릭스의 네오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해커로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토끼를 따라가라고. 맞아요. 토끼를 따라가라고 해가지고 부름을 받고
빨간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이버펑크의 그 2077의 음. V 같은 경우에도 음. 원래 용병이었어요. 음. 원래 용병이었던 건 아니고 근데 너무 연약한 용병. 이었다가 전설이 됐죠. 사이버펑크의 전설이 됐죠, 결국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당신은 뭘 해야 되냐? 당신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권력을 무너뜨리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진짜 멋있다. 근데 그게 사이버펑크의 문법이에요. 음. 당신은 무조건 권력에 반해서 그들과 충돌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 지금 그 세계관을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니 삼성. 우리 세계로 치면은 뭐 구글이나 애플. 애플이나 구글. 삼성,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을 친다. 근데 혼자. 맞아. 나 혼자. 혼자 쳐야 된다. 나 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평범하게 살기는 글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요.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어떨까요? 취준을 해야지. 아, 수능하고 산다. 수능하고 살아야지. 오케이. 주인공이 아니면? 음. 주인공이 아니면 이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와 생존하기가 주된 목표가 아닐까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그래도 약간 목적은 취준과 살아남기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취준. 어느 세계관이든 그치. 사실 현실도 다를 바가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거는 그치. 사이버펑크라고 다를 게 없지 않을까. 맞다. 거기도 코인 이런 거 하려나? 도박 이런 건 하겠죠. 아 이거 재밌는 건데 사이버펑크 2077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망자 로또라는 게 있어. 아. 뭔지 알아? 어제 누가 몇 명 죽었는지에 따라서 오늘 로또 번호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제 사망자 로또 번호는 뭐 30명이었다 그러면 30을 체크한 사람이 로또를 받는 거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하네. 그럼 조작도 가능하겠다. 일부러 죽여? 일부러 통제하고 죽여.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근데 사실 오히려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보다는 그쪽에 더 많이 발전해 있지 않을까? 사이버펑크 세계관에. 약간 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도파민 자극한 도박이라든지 성관계라든지 약간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같다. 마약 저는 이런 거. 그렇게 봅니다. 도핑. 마약 같은 거. 그 마약이 되게 중요한 요소지. 맞아. 암시장이 발달해 있고 맞아요.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을 하겠다. 그 체제에 순종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사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주인공인 경우와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 뭔가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다를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테키? 특출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자면? 능력. 예를 들면은 뭐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약물 저항성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마르티네즈를 생각하고 계신거군요. 맞아요. 아니면은 또 이제 해킹이라든지 해킹 어떤 중요하지. 공학적인 능력. 내가 내 몸을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어쨌든 기술 공학적인 능력이 중요할 것 같다. 근데 그 능력에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 사실 맞네.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되게 글을 잘 써. 이런 것들은 뭐 하등 쓸모없는 능력이잖아요, 사실. 그림을 잘 그린다. 그게 왜 필요하죠? 그래피티를 정말 예술적으로 한다. 그래피티. 그건 약간 취미의 영역이 아닌가? 그게 생존에 쓸모가 있나요? 주인공으로서? 도시 외관을 꾸미는 데 일조한다? 근데 그런 걸 잘하는 캐릭터들은 많죠. 사이버펑크 세계관에 특히나.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뭐가 중요하죠? 인문학적인 소양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뭐 신체 능력 같은 것도 근데 뭐 시를 잘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문과는 뭘 먹고 살아야 하죠? 못 먹고 살죠. 너무해. 문과들은 화이팅 하십시오. 진짜 너무해.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주전공이 법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 이 세계관에서 문과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근데 법률 쪽은 쓸모가 많을 것 같아. 법률은 쓸모가 많죠. 쓸모가 많을 것 같아. 약간 계약이나 약관이나 이런 어차피 범죄에 얽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 세계관에서. 그렇다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을 잘 요리조리 맞아. 피해날 수 있는. 계약이 엮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고 뭐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만약에 발전해 있다면은 그거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좀 많이 생길 거는 같아요. 그래서 법학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국문학이라든지 영문학이라든지 왜냐면 이런 세계관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자동 번역 임플란트라고 해야 되나? 아,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맞아. 임플란트 형태로 아예 나오니까. 굳이 통역을 할 필요가 없이 통역기가 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음. 그런 것들로 보통 소통을 많이 하니까 음. 굳이 내가 영어나 뭐 일본어를 잘해서 살아남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현실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철학 철학?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철학은 오히려 그 윗사람들이 해야지. 약간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 근데 뭐 철학을 한 기업인 있었다면 이렇게 디스토피아가 안 되겠죠? 대부분 기업인들은 엔지니어들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디스토피아가 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뭐 연출이라고 봅시다. 근데 친구 잘 사귀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치, 친구 잘 사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응. 인사라고 해야 될까? 인사. 인사가 아니라 교우관계도 아닌데. 어찌됐건 주변인을 잘 구성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갑자기 막 기연 같은 걸 얻잖아요. 어떤 거요? 약간 기연. 약간 내 단짝 친구가 사실은 천재 해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건 뭐. 내가 알고 있는 리퍼닥이 있어 이렇게. 근데 리포닥 같은 의사 같은 사람들은 주변에 좀 두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반대로 주인공이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공대에 가야지. 의대나 여기서 공대에 가야지. 의대 공대? 의대나 공대에 가야지. 취준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가 돼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기업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학문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사는 게 맞아.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를 가야겠네요.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이공계를 갑시다. 이공계를 가는 거. 그래서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인재를 그치. 인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공을 정한다면 어떤 걸 정하실래요? 저요? 법으로 가겠습니다. 법으로? 이공계가 좋다는 말을 해놓고 법으로 가겠다? 왜냐면은 그럴수록 약간 희소하지 않을까? 그쪽에서는? 그리고 약간 여기서도 기업에 들어가는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 법률 전문가 말고도 뭔가 민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민간 변호사 같은 느낌으로 그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하. 오히려 사채업자처럼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깔끔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사람처럼 깔끔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나 방금 생각했는데 약간 예술이나 이런 게 인문학 철학이 오히려 사치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향유하는 귀족들은 있겠지. 근데 이제 얼마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소수에게 비싸게 팔면 괜찮지 않을까? 뭘로 예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든.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빼드 하지 그건. 오히려 내가 재능을 보인다면 예술가나 철학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만약에 재능이 있다면. 만약에 재능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평범하다면 이공계를 가세요. 전공을 정한다면 나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세계관이 80년대에 확 큰 세계관이잖아. 그럼 80년대에 어떤 기술이 핫했냐를 봐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전자공학이라고 보긴 하거든. 아니면 사이버 스페이스 이런 게 많으니까 코딩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해커가 되는 거지. 보안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 해커는 근데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민간에서도 좋아해요. 그러네요. 어느 쪽에 어느 진영에 가도 환영받을 인재. 그것도 그러네. 어찌됐건 어디서든 쓸모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정 안 돼서 내가 뒤틀려지면은 뭐 뒷세계에서 해커 일 좀 하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낮에는 회사원인데 밤이면은 이제 의뢰를 받고 네오처럼 그렇게 될 수도 투잡을 뛸 수도 있겠다. 그거 좋네요. 역시 해커인가 봐요. 제가 보기엔 가장 유망한 직업이 아닌가 그쪽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취준과 생존 얘기를 했지만 사이버펑크 세계에 들어가면은 약간 필수템 요즘 가방에 다들 키링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신체 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신체 개조를 할 것이냐? 응. 신체 개조를 할 건가요? 저는 사실 안 하고 싶긴 한데, 만약에 한다면, 저의 예전부터 로망이었던 그 문어 팔 같은 거를 하나 달고 닥터 싶어요. 옥토퍼스처럼? 어. 그건 너무 생각지도 못한 신체 아, 개조인데. 그런가? 그래도 팔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 팔이 많은 케이스는 못 봤던 것 같아. 뭔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너무 재미없잖아. 뭐가? 팔 두 개로 사는 게? 아니, 다들 인간형인 게 너무 재미없잖아. 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개조를 할 수 있는데 왜 인간형인 거야? 내가 봤을 때 누나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에 들어가면 매드 이 사이언티스트. 포닥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매드 사이언티스트에 가까운 느낌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 몸에 실험할 것 같나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돼도 의학 전공을 해도 막 양지에서 의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그치. 뒷골목 암시장에서 불법 개조해주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마취제 없어서 느낌. 그냥 때려서 기절시키고. 막 굴러댕기는 부품 주워가지고 맞아. 그 누구지? 마르티네즈한테 싼데 비슷한 달아준 애 있잖아. 아, 맞아. 어디 출처도 모르는 부품 가져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요? 아, 팔이 8개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 왜냐면은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인간형을 고집하는 걸까? 징그럽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 나는. 아, 그런가? 미감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막 팔이 엄청 길어진 사람도 많고. 그치? 뭔가 한계가 있잖아, 인간형은. 그게 더 편한가? 작동하기가? 아니면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는 그러게 외형이 중요한가? 아닌 거. 근데 그거를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많냐면 사람한테 또 다른 장기를 이식해주는 실험이 많아요. 손가락 같은 걸 하나 더 달고 약간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 여기 엄지손가락을 더 음. 달아서 음. 사람들이 익숙해질 것인가 아니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도 많고 제가 본 것 중에 오늘 기사를 본 건데 중국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꼬리를 만드는 그런 귀여워.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균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누나가 말한 대로 제3의 팔처럼 활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방향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거 은근 금방 익숙해진대요. 맞아요. 그래서 실험한 거 있잖아. 엄지손가락을, 어. 손가락을 새로 하나 달아주고 얼마나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상당히 빠르게 익숙해지고 그냥 진짜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팔 8개도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2다리로 걸어도 넘어지는데 팔이. 그건 누나가 다리가 2개라서 넘어지는 거야. 그래, 다리를 2개를 더 달아. 그러니까 3점 지지를 하면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다는 건가? 꼬리로 걷지는 않죠. 아, 그치. 캥거루도 아니고. 하지만 지지를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6개가 좀 안정적인. 그래서 곤충이 6개인 걸까? 아무쪼록 누나는 그런 걸 달 수 있는 세상이 오면은 꼭 달길 바래. 아, 나는 신체 개조 안 한다 축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것 누구보다 같아요. 먼저 할 것 같아. 아니 제가- 여기 대본에는 안 한다 써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사실 이제 안정성의 이유로 나는 안 한다, 강경 안 한다 파일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튜닝을 하겠다 몸을.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대본을 쓸 때까지만 해도 안 해야겠는데? 약간 내 몸으로 살다 죽어야겠는데? 했는데 방금 팔이랑 꼬리 얘기하는 거 듣고 하고 싶어졌어요. 재밌을 것 같다. 한 번 사는 인생. 근데 확실히 누나는 미적인 거는 신경 안 쓰고 사는 수술할 때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저 좀, 음, 뭐 기능만 잘하면 됐지. 그니까요. 뭐 못생기면 옷으로 가리면 되지. 진짜 특이하다. 벗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니야. 저라면은 이식할 것 같긴 해요. 뭐를? 근데 추가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음. 팔다리 같은 것들을. 대체는 하겠지만. 나는 이식은 하되 음. 막 팔을 한 개 더 달고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유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일단 제가 아는 사이버펑크 장르의 작품들에서는 그런 게 유행하진 않았어. 너무 왜 유행을 안 하는 걸까? 해봤는데 별로였나?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되게 비싸거나. 근데 약간 지하 도박장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약간 전투용으로 개조된. 근데 되게 비쌀 수는 있겠다. 그치. 그래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비싸서. 그러네. 맞아. 지금도 비싼데.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대부분이 하층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네.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네. 오케이.
저는 납득. 그러면은 오케이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8부터 달 거예요. 그럼 8? 뭐부터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순위를 매겨봅시다. 가장 네. 먼저 뭘 할 건지. 저 아무래도 신체 말단이지 않을까? 팔다리. 말단? 약간 손가락 같은 거? 망해도 수술이 망하거나 얘네가 고장이 나도 생존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부터 할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단다든지 발가락을 한 개 더 달다든지. 발가락은 약간 필요 없겠다 근데. 발가락 뭐 잘 걸어 다니고 싶을 수도 있지. 누난 발가락이 좀 부족해서 잘 못 걸어 다니는 거야. 좀 10개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좀 아무도 많았으면 그렇게 좋겠어.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어찌됐건 신체 말단부터 하나씩 추가를 해갈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신체 개조를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 해야지. 계속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나한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지. 하다못해 뭐 유행이 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생존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부터 해야 된다. 진짜 여차하면 떼내도 살 수 있게. 오케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응? 저는 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뇌가 어디서 온 건 줄 알고 그 부품이 어디서 온 건 줄 알고. 근데 사실 그 세계관에 보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전통적인 사이버펑크 영화를 보면은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녀요. 맞아. 왜냐면 그냥, 머릿속에 있어. 맞아. 그냥 이렇게 보잖아. 당신은 뇌를 가만히 둔다는 거는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친구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내가 어딘지 맵을 볼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는 그러네.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네. 잘 안 들고 다니긴 하는데. 핸드폰이라는 게 거기서는 존재하지 않아. 머릿속에 다 이식이 돼 있단 말이야. 맞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뇌부터 컴퓨터와 연결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미 돼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기본적인.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 정도는 됐을 것이다. 내 몸으로 떨어지면? 지금 이 몸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순정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 기기 핸드폰 번호부터 받아야 되네? 그치. 개통부터 해야지. 계정 인증부터 해야 되네? 그렇지. 쉽지 않다. 공인인증서 받고 해야지. 그러면 계정 인증 받자마자 이제 추적당하는 거야? 근데 추적을 안 당하려면 뇌를 이식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잖아. 기업에 쫓기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야? 그럼 당신 핸드폰을 어떻게 쓰고 계시죠 요즘? 그러네. 지금도 다 뭐 구글 계정 있으실 거고. 이미 유출이 구글 많이 계정 됐어요. 4개잖아요 당신. 맞아. 네,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맞아. 그러네. 근데 이미 유출이 많이 돼서 지금 중국에 제가 한 10명 정도 살고 있을지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네.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부터 개통하듯이 음. 뇌부터 뚫어놓고 네트워크와 연결을 시켜놓고 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뇌를 개조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감각기관을 개조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 그치. 눈을 다이렉트로 업그레이드 연결돼 한다든지. 있으니까. 그치. 뭐 맞아. 귀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음. 근데 되게 뭐 내가 주인공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내가 잘 보고 잘 듣는 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부터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약간 핸드폰 없이 카카오톡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친구들 다 나 빼고 대화하고 단톡방 있고 그런 느낌이겠구나. 뭐 많이 외로울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슬프다. 사실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많이 외로울 것 같긴 합니다. 맞아.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보안 쪽인 문제에서 사실은 해킹을 당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기계 팔을 하나 산다고 해서 해킹에서 안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긴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얘가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계 팔 어떻게 움직일 건데요? 그니까 어쨌든 연결은 돼야 되잖아. 신경이랑.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그 생각을 못했네. 역시 뇌랑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네. FDA가 이제 삽입형 기기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사이버펑크에서 우리 개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삽입형 BCI 기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거기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인체 개조 같은 거를 할 때 삽입형 보형물이나 이제 치료용으로 이식하는 그런 보형물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해킹이라든지 보안 취약점에 대한 그 기준을 마련해라.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FDA. 실제로 그게 FDA 권고가 있다.
이거 만들 NIH FDA 공동 워크숍 이건가요? 맞아. 여기 그건가 있네. 봐요. FDA 거버먼트.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다. 이걸 찾아보면서.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재밌지?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그 삽입형 전자기기에 대해서 보안 이슈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 되게 그래서 그거를 미리 흥미로운 고려를 해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약간 진짜 본격적인 사이버펑크처럼 팔을 이식하고 뇌를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우리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이런 생체 데이터 수집할 때 그런 거 보안 조심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내 몸의 제어권을 잃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의 보안 조심해라는 아니에요. 난 또 되게 확대 해석을 할 뻔했네. 뭘 생각하신 거죠?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인공심장을 달아. 근데 그것도 결국 기계일 거 아니야. 누가 밖에서 터트려 약간 이런 거?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아니면 내가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의료 데이터니까 이거를 해킹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심장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뭐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뇌 같은 거 특히. 맞아요. 뇌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맞아. 갑자기 팔이 나 자고 있는데 내 목을 조를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은 조금 얘기를 더 해보자면 신체 개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변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주변에 이거를 수리해줄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 때 그거를 알아봐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역시 전문가 중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저는 약간 일단 개조를 하는 순간부터 유지비가 약간 차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가 계속 나간다는. 그래서 내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유지비. 그쵸. 녹슬 수도 있고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뇌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그치. 계속 약관 동의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블랙미러에 그런 거 있는데. 계속 혹시 연장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구독 해지하면 이제. 그거 있어요. 그거 봤어요?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블랙미러 가장 최근 그 시즌에. 그래서 이걸 구독을 해지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 휘둘리는 거지. 광고 플랜도 있고. 맞아. 그래서 말하다가 갑자기 광고를 해. 진짜 웃기다. 블랙미러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죠. 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안 위협. 보안. 뭐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 정보가 진짜 실시간으로 유출이 된다거나 정보를 실험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나는 사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배터리를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하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너무 중요하지. 생각보다 많이 먹을 것 같단 말이야. 이거는 인공심장 얘긴데요. 인공심장을 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개발이 되긴 했어요. 근데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진짜 충전 주기적으로. 너무 힘들겠다. 잘 때 뭐 계속 꽂아놓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부차적인 귀찮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신에까지 퍼지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배터리를 쓸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전력을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먹는 걸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거의 드래곤만큼 먹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네. 드래곤이 얼마나 먹는데. 먹는 누나 걸로 드래곤은 세상에 없는 거야. 근데 먹는 걸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지? 몰라요. 진짜 생체 전류를 사용하나요? 생체 전류 같은데 뭐 이거는 판타지니까 어찌됐건 뭐 그냥 해결됐다라고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네. 그렇다. 좋습니다.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네. 약간 수술장에서 약간 감염 위협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북 리더를 샀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느 버전부터는 싹 다 벽돌이 됐어요. 앞에 게? 응. 기존의 그래가지고- 기능들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약간 진짜로? 뭐가 막혔어.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몇 개가 벽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규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모델은 전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앞으로는 쓰지 않도록 해요라고 하면 나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럴 수 있어. 같은 코드라도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달라지면서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고 맞아.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듯이 옛날에 편하게 썼던 것들을 갑자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맞아. 굉장히 좀 사는데 불리해질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아직도 약간 9 버전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10 진짜? 버전으로 옮겨 타래. 약간 그런 게. 그 네. 버전 쓰고 있다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쵸. 없어졌죠. 이제 못 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떡해?
그러니까. 약간 또 저는 사실 이런 이식을 하고 개조를 하는 거는 계약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어느 그쵸.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묶일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도망가는 처지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약간 계약에 얽히고 이런 게 너무 위험하겠다. 자, 그럼 만약에 사이버펑크 세계관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친구를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친구를 조건 보고 사귀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떤 친구를 주변에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요? 일단 의사. 의사, 리퍼닥. 리퍼닥.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저도 의사. 다들 생존에 대한 연구가. 의사랑 법률가는 한 명 더 되지 않을까. 그쵸. 법률 전문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 어. 근데 현실이랑 다를 그거 비슷하네. 비슷하네. 가족 중에 변호사랑 의사는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어쩌면 우린 이미 사이버펑크 세계에 살고 있을 그러게. 의대 공대가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게요. 찌른다고. 아니면은 해커? 보안 전문가는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해커 너무 약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공격 방어가 다 되는 거야. 친구를 활용하려고 사귀네. 못됐네. 저는 성격 좋은 사람 만날래요. 아이고. 진정한 우정을 저는 저랑 잘 맞는 친구 만날래요. 중요하죠. 저도 그럼 저랑 잘 엮어서 맞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잘 맞는 의료인을 만나겠습니다. 친구로. 예. 똑똑한 거. 아무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버펑크 세계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마냥 판타지는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이버펑크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핫했냐를 봤을 때 80년대, 90년대 되게 핫해.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수그러들거든. 왜냐면 정작 2000년대가 돼 보니까 별게 아닌 거야. 뭐 핸드폰 다 쓰고 있고 뭐 네트워크 되게 좋지만 뭐 사이버펑크를 생각을 했던 것만큼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2000년대에는 뭐 메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긴 있었지만 어찌됐건 되게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미래가 펼쳐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이버펑크라는 키워드가 한때 죽었었어. 그러다가 2010년대랑 20년대로 오면서 다시 살아나. 왜냐면 그때 상상했던 게 이제 와서 진짜 실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실제로 현실이 창작을 답습하고 있는 세계에 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사이버펑크와 굉장히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동의해요. 약간 이제는 성능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산의 측면에서는 약간 기능의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사이버펑크가. 뭐 충분히 기계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시도들도 많았잖아요. VR 기계를 통한 어떤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든지. 맞네. 몇 년 전에 메타버스 이런 거 엄청 핫했잖아요. 엄청 핫했지. 맞아. 뭐 지금은 살짝 죽었지만 죽었지. 굉장히 많은 키워드였고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또 특히나. 그것도 이제 약간 감각기관을 보조하는 뭔가가 생기면은 다시 핫해질 수도 있겠다. 맞아요. 뭐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어떤 거부터 얘기해볼까요? 네트워크? 너무 기본이죠. 이게 안 되면 사이버펑크가 안 IT 된다. 기술. 맞아요. 이게 네트워크 뭐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미 기본적으로는 약간 시도해볼 수 있겠는데?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2024년에 ITU가 그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이미 55억 명이다. 세계 인구의 한 68%가 이미 인터넷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인터넷에 그냥 연결이 된다. 와이파이 되네 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 금융이나 의료나 물류나 뭐 서비스 클라우드 약간 이런 모든 생활 기반 서비스들이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네트워크가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업무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상상이 안 안 됩니다. 되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인터넷이 있을 때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그냥 카톡 되고 뭔가 그냥 게임하고 이런 그냥 구글 맵 켜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인터넷이 없던 시대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아예 살았지? 없을 때 그러게. 음. 나도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그치. 했어가지고. 약간 페이도 그냥 이게 없는 게 상상이 안 돼. 그러네요. 어찌됐건 인터넷은 너무나도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우리가 구멍가게 가가지고 사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쿠팡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치. 그죠?
그러네. 이거 우리의 역량으로는 상상. 그래서 너무 근데 막 이제 뭐 친구들이랑 뭐 대화를 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진짜 계좌이체를 하고 월급을 받고 이런 거 금융이나 아니면 내 의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약간 이런 것도 생활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들도 전부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 부분은 사실 더 말하면 입만 아프죠. 우리 모두가 네트워크의 그쵸. 세상에 살고 있다. 그쵸. 네. 그럼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암호화폐. 사실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그 범죄와 관련해서 넣었어요. 아, 왜냐면은 내가 거기서 먹고 살려면은 거기도 약간 중앙은행 약간 이런 데서 추적이 당할 것 같은 만약 도망자의 신분이라면 그럴 나는 수 있죠. 중앙은행을 이용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주인공이면 중앙은행보다는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이 약간. 맥락상 맞다. 근데 요즘의 변동성을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지금 세상에서는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좀 약간 기념품이지. 투기로서의 음. 그런 능력이 좀 있지 않나. 약간 반려 데이터 이런 느낌. 이렇게 키우는 거지.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도박에 가깝다고 봐요. 사실은. 무슨 반려 데이터라는 게 뭐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아직 팔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 없는 거지. 아 그거는 뭐 그런 느낌. 말도 안 됩니다. 반려 데이터라고. 암호화폐라는 거는 그러게요. 주인공이라면 중앙은행을 쓰기보다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근데 뭐 결제를 뭐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할 순 없나? 약간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그치.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작품에서는 암호화폐가 항상 등장하긴 해. 기본적으로. 맞아. 되게 많이 어. 그들이 다 도망자라서. 재밌는 그런 게 포인트예요. 아닐까. 그건. 그렇죠. 그래서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제결제은행 BIS라든지 아니면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2025년 보고서에서 둘 다 이제 이거 조금 위험하다. 코인 암호자산 이거 조금 뭐 취약성이라든지 불법 자금을 추적이라든지 너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 조금 주의를 해라라는 경고를 많이 하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반려 데이터나 도박의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상현실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또 사이버펑크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게 여러 번 핫했었잖아요. 약간 저 학교 다녔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도 한창 이 가상 공간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한동안 좀 사그라들었다가 또 몇 년 전에 잠깐 반짝 유행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메타버스로 옮겨라 이러다가 지금은 또 약간 사그라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게 한창 2020년대나 2021년까지는 되게 핫한 주제였는데 맞아. 사실 메타가 그 메타버스 사업을 또 매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많이 사그라들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사그라들었다기보다는 좀 뭔가 일반화가 되지 않은 느낌? 근데 실제로 이쪽에 연구가 많이 떠오르면서 전 실제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VR이나 이런 활용도가 일반적인 그 세계를 대체하는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한 목적으로의 되게 좁은 예를 들면 뭐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델링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 평가를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좀 많이 좁혀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고요. 뭐 실제로 산업에서의 활용도는 꽤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되진 않고 있지만 이제 훈련이라든지 치료, 게임 등의 특정 산업에서 활용 중인데 이게 약간 이제 뭐 의료 쪽에서는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는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건 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아니면 자동차 디자인은 실제로 만드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치. 그래서 먼저 모델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포르노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유망한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이버펑크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죠. 맞아, 항상 나오죠. 항상 나오고 그건 실제로 원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정착화되려면은 가장 먼저 보편화되는 분야가 포르노다. 뭐 약간 선구자. 선구자 같은 느낌으로. 선구자. 실제로 인터넷의 보편화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로봇 같은 것들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맞아. 가장 먼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잠재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감각 강화, 감각 기능이 좀 늘어나면 거기서 맞아요. 직접 메타버스로 들어가도 내가 직접 만지고 느끼고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되겠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네. 다음 주제는 인공지능인데요. 아니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네. 수 없죠.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모두가 알 겁니다. 메타버스 다음의 키워드가 사실 인공지능이고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뭐 이런 것 같아. 전체적인 흐름이. 맞아.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정말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AI가 영향을 안 미치는 분야가 없고 저도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요즘 활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거의 인공지능은 일상에 아주 맞아요. 편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입이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네. 이제 벌써 사이버펑크 같은 게 지금까지는 뭐 도구든 기계든 인간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였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상의 침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시스템 안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채용도 AI가 하고 뭐 자동화 다 되어 있고 맞아요. 뭔가 매뉴얼 시스템을 아예 인공지능이 해버리니까 인간이 그 요소 중에 하나로 편입된 느낌? 그게 또 키워드죠. 사이버펑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거의 톱니바퀴처럼. 맞아요. 네, 이미 그게 현실이 되고 있죠. 사실은 일자리도 많이 뺏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사이버펑크가 이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 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BCI입니다. 굉장히 또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인데 맞아요. 앞으로 되게 유망한 분야죠. BCI라고 하면은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랙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뇌에 이식하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해보신 적 있나요? 저요? 저는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볼까 하는 움직임이 살짝 있었지만 연구실에서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 뇌파 같은 거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뇌파를 감지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BCI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사이버펑크에서 그리는 BCI는 그거를 훨씬 넘어서 뇌 자체에 칩을 이식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진짜 생각을 하면 이루어지는 구현이 되는 맞아요. 그 정도의. 근데 이것도 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비 환자들한테 이제 게임을 맞아요. 하게 하는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장을 구사하게 하는 그런 실험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과도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되게 한때 유명했던 영상 중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숭이 뇌랑 컴퓨터를 연결해서 처음에는 게임을 시키는데 얘가 점점 이거 컨트롤러 없이 생각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 연결된 호스로 주스가 나오는 거야. 어머. 성공을 하면 주스가 나와. 그래서 원숭이가 처음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주스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학습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냥 몸 가만히 있는데 연결된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을 해. 그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계속 원숭이는 주스를 받아 먹는 이제 그런 식의 영상이 되게 유명했어요. 되게 크리피하다. 크리피하지. 무서워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즉각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BCI의 한계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읽는 것밖에 못하는데 사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혹은 게임에서 나오는 것들은 출력까지 하잖아요. 얘가. 입력을 하죠. 그러니까 뇌에다가 입력을 하죠. 지금은 출력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머릿속의 기준으로는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출력밖에 못하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영화 같은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뇌에다 하는 것. 맞아요. 네오가 컴퓨터랑 연결해서 주짓수 배우듯이. 오케이. 근데 그것이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보안이 진짜 더 중요해지겠다. 보안이 중요해지겠죠. 엄청나게.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하실 건가요? 아직 좀 무섭지만 제가 문어발을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습니다. 할지도. 뭐 유행이라면 다 따라야죠. 그러면 이제 동물의 숲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동물의 숲 내가 그러네. 동물의 숲 주인공이 된 것처럼. 동물의 숲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군요. 너무 좋아. 유의자적한 생각. 사이버펑크 세계관엔 유의자적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없고 숲도 없잖아요. 안빈낙도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약간 생각하시죠? 기반 기술이라고
필요하죠. 봐야겠죠? 맞아요. 지금 약간 근데 작년에 테스트한 걸로 이제 벌써 엑사 스케일로 연산이 가능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인구가 일정 동안 푸는 것보다 얘 혼자 푸는 게 더 빠르다. 전 세계 인구를 모두 동원해도 얘가 더 빠르다. 굉장한 컴퓨터네. 그래서 이미 엑사 스케일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케일이라든지 뭐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전력을 얼마나 먹느냐. 아, 맞아요. 그래서 요즘의 연구는 이제 우리 지금 스케일은 다 거의 다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더 낮은 전력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요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연료를 대체 어떻게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먹는 걸로 이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뭔가 효율화 전략을 연구 중이다. 그 단계로 가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미 속도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뽑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뭐 이것도 기관망 설치가 다 되어 있어야 얘도 어느 정도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뭐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은 아직 근데 막 그렇게 현실에서 막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은 해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현실이죠. 맞아요. 이것도 지금 너무 충분히 잘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의 해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미 뭐 사이버 보안이나 위협이나 뭐 패킹, 피싱, 스미싱 이런 건 너무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대규모로 아직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는 1,001명의 천재 해커가 이제 모든 것을 하잖아요. 한 명의 천재 해커가 모든 걸 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거의 이제 조직화된 범죄 집단, 이제 어떤 팀을 꾸려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FBI 2025년에 FBI 사례집이 있어요. 이런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해커 사이버 전쟁 어떻게 어떤 범죄들을 주로 저지르느냐,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뭐 천재의 한 명이 아니고 어떤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서 이제 자동화 해가지고 약간 디도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되게 그냥 알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다운을 받으면은 알아서 공격 약간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컴퓨터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공학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알죠. 약간 친구가 돼가지고 저 친구한테 이제 암호를 빼간다든지 스파이 같은 그런 거 사회공학 기법도 자주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의 공격 해킹 인프라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혼자서 이제 대기업을 때려부술 수는 없다. 어쨌든 조직이 있어야 된다. 해커 조직이. 근데 실제로 해커 관련된 책을 제가 한때 좀 읽었었는데 사회공학적인 기법들을 잘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하는 해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는 사회공학 기법 중에 약간 이것도 그렇게 사회공학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실제로 이제 포렌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 이런 거 바탕화면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두시는 분도 있고 자기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만 이렇게 적어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그런 쪽? 그런 것들은 특정 해킹 기법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인 특징을 활용을 해서 해킹을 하는 이게 허점이라고 나는 보거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인간이 하니까. 맞아요. 그런 걸 파고드는 것이 굉장히 또 해킹의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충분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진짜 통장 비밀번호가 전 여친 생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와우. 친구가 되어서 그걸 물어보게 빼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 사회과학적 기법들이 해커.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아마 그거 알아요? 옛날에 카이스트랑 포스텍이랑 해킹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알아. 근데 그게 진짜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카포전에서는 그 이벤트로 해킹 전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했던 해킹 전쟁은 그런 식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서로 시비가 걸린 거야. 어떡해.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약간 선을 넘었나 봐. 구치소에 갔대요. 어머. 해킹으로. 진짜. 그래서 뭐 그 뒤로 뭐 꽤 오랜 시간 아마 04년도인가 그때쯤 일이니까. 축제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 카이스트 해킹 동아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구치소에 가고 해킹 동아리는 터지고 뭐 그 뒤로 새로 생기긴 했지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 기사도 별로 안 남아 있더라고. 근데 소문으로 내려오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결국 그분은 지금 능력을 잘 살려서 잘 살고 계시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어디를 해킹하면은 국정원에서 데려간다, 회사에서 데려간다. 스카웃을 이런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안 데려갑니다. 안 어쨌든 데려가요?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2000대 초반에 아주 초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기술자가 이제 필요했으니까. 근데 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그냥 어쨌든 기업에 계신 분들도 할 줄 아시고 워낙 전문가들이 기술이 다들 올라가서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킹을 해도 스카웃 하지는 않는다. 그냥 잡혀간다. 근데 되게 유명한 해커 중에 지금은 게시에서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건 그냥 본인의 마음이 달라진 건가? 그거는 일찍 태어나시고 그 해커도 화이트 해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방문을 하고 이제 뭐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화이트 해커가 있고 이제 우리 벌써 우리 어쨌든 이제 범죄 조직에서 저희를 너무 과몰입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약간 우리 팀 저 기업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이렇게 있고. 본인은 블랙 해커의 편이라는 거네 지금. 아니죠. 아니죠. 저는 국가의 편. 이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착한 편이죠. 결국 화이트 해커라는 게 좋게 말하면 보안 전문가의 느낌으로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 맞아요. 보안 전문가죠, 사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인체 개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체 개조. 제가 이거는 사실 나는 죽어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유전공학이나 기계공학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열심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체랑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는 아직 전신을 뭐 개조한다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임플란트, 뭐 보조기기, 의료 보조기기. 그래서 아직은 치료나 보조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장애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케이스가 좀 많고 뭐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진짜 전투를 위한 개조를 한다지 약간 이런 것보다는 말도 안 생활 되지, 보조, 약간 치료, 약간 그런 느낌. 생각보다 이 과학계의 윤리의식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이라서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몸에 하는 거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래서 연구할 때도 이제 뭐 연구 승인은 물론이고 이제 이게 제품이 출시됐을 때도 안정성 평가도 받아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되고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긴 이런 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진짜 어려울 마지막 것 키워드는 메가코프입니다. 초거대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미 이거는 현실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가? 이것보다 써놨는데. 덕화되나요? 왜냐면 사실은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메가코프는 거의 국가를 넘어선 정도의 그치.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실제로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기업들이 힘이 정말 센 건 맞지만 제가 보기에 초국가적인- 국가를 넘을 정도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두고 있지 않을 것 같아. 어떤 그 국가라는 그 시스템상. 그렇죠. 규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반독점법. 반독점법.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판타지의 느낌이 아닌가. 물론 초거대 기업은 많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애플 이런 것들은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거 뭐죠? 저 스피커? 저거 누구 거죠? 어디 거죠? 저거 스피커? 뭐지? 저 스마트 스피커. 저거 삼성 거예요. 삼성 건가요? 저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저거 샤오미 건가? 어찌됐건 모르겠어요.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 광고에 뜰 수도 있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네. 대기업의 그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에 올라가지 참. 그럼 본인이 지금 자발적으로 자본의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이 세계에서. 나는 그냥 NPC 같은 느낌이라서 나는 이 세계에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오도 처음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정도의 해킹 능력이 없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불 켜고 끄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이제 도움이 안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잘할 수 있다.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뭐 구글 같은 기업도 많지만 국가를 뛰어넘을 정도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어떻게 해야 국가를 뛰어넘을 수가 있지? 국가가 망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네. 그러면 순서가 국가가 망하고 기업이 뭐 인과관계가 그 있을진 순서구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나는 기업이 국가를 넘진 않을 것 같아. 아무래도 네. 자본주의.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요약을 해봤을 때 공대 가라, 그쵸. 의대 가라. 문과는 힘들 수 있다. 결론이 날 수가 있겠다. 듣는 문과가 너무 슬퍼요.
슬프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수학을 싫어한 죄가 이렇게 클 줄이야. 뭐 되게 신기하게도 결국은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 했던 대부분의 논의가 현실과 다르지 않다. 그쵸, 맞아요.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지금 현실과 다르지 않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미 제 정보와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고 저는 뭐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치, 나는 뭐 부품일 뿐이고 톱니바퀴일 뿐이고 왜 이렇게 한숨을. 야, 이게 사실은 사이버펑크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정말 저런 세계에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당신은 이미 살고 있었네요. 이 빨간 약을 네, 이미 큰일 약을 먹는 났습니다. 거지. 아휴, 마음이 아파졌어요. 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사이버펑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 의학이나 공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고 뭐 해킹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실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식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소감 한마디. 지금 뭔가 당장 처음에는 사이버펑크 세계 우리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사이버펑크 세계관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떨 것 같냐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러게 맞는 것 같아. 이미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판타지 세계 사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적응할 듯. 그 드래곤이 나오는 것보다 마법 써야 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맞아요.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거기도 같아요. GPT가 있겠지. 아, 그렇지. 인공지능이 있겠지. 도와줘, 뭐부터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아, GPT가 있으니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좋습니다.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에 떨어져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 과일캐스트 5화 사이버펑크에서 살아남기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번 화 너무너무 유익하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채널을. 우리 많은 도움을 드렸으니까요. 오화를 살아남아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럼. 잘 네. 살아봅시다. 과학기술을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6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